이제 예, 다 들어오셨고요.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시사상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교재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이민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경제, 사회, 법률 따위의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에서 정한 기관에서 운영한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이제 법무부에서 기관에다가 법무부에서 이제 기간을 정해서 법무부에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철원 다문화 센터에서도 여기를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그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금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우리 결혼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16만 6천 명이 이제 결혼 이민자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결혼 이민자가 이렇게 많은 만큼 지원 정책이 참 시급한 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그런 이제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런 그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국적별 현황을 선생님이 이제 그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아시아권이 많아요. 아시아권이 좀 많고, 일단은 뭐 그 정도만 아시고 이제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코리아 이미지그레이션 앤 인터그레이션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이민자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한국어 능력이라든가 한국 사회 이해 정도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관에서 이제 마련을 한 제도예요. 그래서 앞전에 1교시 때 봤지만, 이제 우리 그 간이 기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회 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면접 심사만 보면 돼요. 면접 심사만 잘 준비해서 잘 통과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제로페이예요. 제로페이. 선생님, 잠시만요. 네네. 선생님, 잠시만요. 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해봤는데, 네네. 그거 알려줄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데, 네, 무슨 그렇게 해야 돼? 저기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아니면 국제결혼인 네, 프로그램 있어요. 예. 어디 들어가야 돼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요.
여기 네. 그 제일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거 신청 안내 있죠?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청 안내. 예, 제일 첫 번째. 아, 예. 거기 그럼 신청 안내 읽어보시면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신청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다문화 센터 있죠? 다문화 센터에다가 네네네.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문화 예, 센터에 왜냐면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회통합 그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법무부에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제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그 다문화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명 이상 그 학습자가 몇 명 이상 모여야 그거를 이제 개강을 할 수가 있어요. 교실을 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학습자가 몇 명 이상 있어야 이제 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문화 가족센터에다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네. 네. 이제 이어서 학습 계속하도록 할게요. 네. 자, 잠깐만요. 제로페이 했는데 일단은 우리 제로페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로페이. 제로페이. 우리 제로페이라는 거는 결제 수단이에요. 결제 수단. 우리 들어보신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이다. 민간이 협력하여 간편 결제와 계좌이체 수수료는 대폭 낮추고 QR코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라고 알아요? QR코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근데 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요즘에 QR코드 식당에 가면 이제 QR코드라고 그 사각형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그 이제 실행을 하면 QR코드 실행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인적 사항이 들어있는 그 코드가 하나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QR코드. QR코드가 요거 QR코드를 이제 선생님이 다 봤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안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예. 여기 이제 QR코드라는 거 이제 네모나게 해서 이제 바코드의 일종이에요. 이제 코드가 이제 이렇게 생겨져서 나오는 건데, 그거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선생님이 그 화면으로 이제 그림으로 해서 QR코드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어디에 필요하냐면, 인증할 때 필요해요. 인증. 내가 나다라는 이제 그런 인증.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나임을 인증해주는, 확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QR코드라는 게. 그래서 제로페이에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돈이고 내 통장이고 내 카드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QR코드를 이제 계산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스캐너라고 하죠. 마트라든가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게 띡띡 소리 나는 거 이제
그 계산할 때 이렇게 찍잖아요. 바코드. 네. 그것처럼 QR코드도 그렇게 인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 그 카드 꼽는 데다 이렇게 꽂든가 아니면은 그 계산원이 이렇게 긁든가 바코드를 이렇게 긁든가 하는데 요 제로페이는 QR코드만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걸 이렇게 스캔을 딱 해가지고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예, 이렇게 이제 제로페이 해가지고 예, 화면에 보시듯이 이렇게 이제 제로페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이제 결제도 하고 이게 가입도 하고 해서 이걸로 이제 카드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처럼 쓸 수 있는 거고. 자, 다시 돌아와서 제로페이가 있고 이제 또 오픈 뱅킹이라는 게 있어요. 오픈 뱅킹이라는 거는 은행의 송금 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오픈뱅킹에 대해서 이게 오픈뱅킹은 2019년도에 그 시작이 됐어요. 오픈뱅킹이 2019년 12월 5일 그때서부터 이제 그 실시를 하게 됐는데 오픈뱅킹은 쉽게 말해서 그 은행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업무를 하시잖아요. 은행 업무를 할 때 농협에서는 농협만 이체를 할 수가 있고 농협에서만 농협 통장, 내 통장, 농협 통장으로만 이체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오픈 뱅킹을 이용을 하게 되면 농협 애플리케이션, 농협 앱에서도 국민은행의 내 통장, 국민은행을 등록해서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국민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이라든가 뭐 우체국도 됐고요. 뭐 또 신한은행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은행이 있잖아요. 이런 은행 각종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다 등록을 해가지고 그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내가 농협 앱에서 이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픈뱅킹이라는 거는 핀테크 사업자와 금융회사가 금융 결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핵심 금융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의 표준화된 오픈 API로 제공하는 개방형 금융 결제 인프라. 말이 어려워요. 예, 경제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제 핀테크 사업자는 핀테크라는 거는 금융, 파이낸셜의 기술,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복합 합성어예요. 핀테크. 그래서 이제 요 핀테크의 종류는 보시면 라인페이, 네이버페이도 동일해요. 라인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페이팔, 아마존 윌릿 등 이런 이제 그 핀테크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에서 이제 이 오픈 뱅킹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등록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국민은행 우리 그
우리 국적취득반 국민은행을 학습자분들이 이제 국민은행을 이용한다 하면은 국민은행 앱에 들어가요.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죠.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국민은행에 요런 메뉴가 나와요. 다른 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은행 해서 나오지만, 그 옆에 보면 다른 은행 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은행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은행, 예를 들어서 농협을 등록을 하면, 다른 은행 계좌 등록을 클릭을 해서, 농협 계좌번호라든가, 이것저것 이제 그 농협 계좌에 관한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 국민은행 앱에서도 앱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은행 것도 이체를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농협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초록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농협이에요. 농협은 보면은 왼쪽에 쭉 보시면 오픈 뱅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뱅킹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이제 가입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농협에서 예전에는 농협 앱이 있어야 되고 국민은행 앱이 있어야 되고 각각 은행마다 다 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돼요? 용량 가다 초과로 배터리도 많이 닳고 많이 여러모로 불편해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오픈 뱅킹이에요. 이제 잠깐만요. 어때요? 어려워요? 우리 네. 학습자분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이제 자세하게 깊숙하게 이제 여러분들 그 기억 속에 남게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지만 그 자세한 사항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다 얘기를 하지만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만 알고 이거는 맞아 어렴풋하게 기억을 하면 돼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결혼 이민자들이라든가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해서 법무부가 그 실행하는 제도다. 이렇게 교육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로페이, 제로페이는 그 기존에 카드로다가 결제하던 거를 이거 그냥 휴대폰에다가 앱만 깔아놓고 그냥 QR코드 제시해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픈뱅킹은 내가 하나의 은행 앱을 가지고 기존에는 여러 그냥 은행마다 앱을 설치를 했었지만 은행 하나만 설치를 해서 그 설치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을 설치했다 그러면은 국민은행에서도 농협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각 다른 은행의 거를 등록해서 다른 은행에 있는 그 예치금을 이체할 수도 있고 결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쉽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보이스피싱은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아요. 워낙에 매스컴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아주 심각해요. 예. 더군다나 그냥 정말 잘 아는 사람도 그냥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들어오게 되면 깜빡 속아가지고 돈 찾아가지고 막 다 주고 그렇게 돼요.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상당히 나쁜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은 전화라든가 이제 전화를 주로 이용해요. 전화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속여요.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금융회사 등을 이제 뭐 금융회사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막 이런 국가기관이라고 이제 사칭을 해요. 사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지 무슨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칭을 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이제 범죄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범죄에 사용을 하거나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돈을 붙여라라고 그 요구를 해서 돈을 빼내는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그래서 항상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이제 금융회사라든가 이런 국가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의 정보를 전화로다가 캐지 않아요. 예, 전화로다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캐지 않아요. 어떤 누구든 간에 금융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금융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를 쉽게 그렇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네. 그리고 다음 볼게요. 이제 연말정산. 우리 국적취득반에 이제 본인이든 아니면 남편 배우자든 그 직장에 다 그 재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받을 거예요. 예, 급여를 받을 텐데 이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직장인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물론 개인 사업자라든가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이제 재직자들은 근로소득자들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자라든가 자영업자 그 기타 소득자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뭐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임대사업 소득이 있을 테고,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사업 소득이 있을 테고, 이제 매출 소득 이런 거를 이제 5월 달에 소득세 연말 정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말 정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이제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2021년도 2월 달에 이제 연말정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작년 거 2020년도 기속연도가 2020년도가 돼요. 2020년도에 그 원천징수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급여에서 소득세하고 지방세를 떼요. 그러니까 4대 보험, 그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이렇게 네 가지 4대 보험과 함께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소득세와 지방세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떼요. 일정 금액을 그 원천징수라고 해요. 미리 떼서 이제 그 원천징수자가 그거를 떼서 이제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이제 연말정산 때 이제 그 환급을 받는 내가 이제 그것보다 지출 증빙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세금을 이제 돌려받는 그런 이제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국세청에서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확인하여 실제 소득 금액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소득세에서 내가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도록 하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2월달에 가면은 이제 요 연말정산 바로가기 서비스가 또 나와요. 그럼 요거 이제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볼게요. 예, 이렇게 이제 국세청, 여기가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예요.
국세청 홈페이지인데 연말정산 하는 시기가 되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크게 단추가 나와 있어요. 연말정산 바로가기. 그래서 이제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대로 신청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저소득층과 빈곤층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현금 또는 현물, 현금은 뭔지 다 아시고, 이제 우리 현물이라 하면 현금에 버금가는 물건, 현금과 버금가는 물건이라고 해서 이제 현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쌀도 있을 테고, 김치도 있을 테고, 이제 추울 때 난방, 연탄 보일러를 타시는 분들은 연탄을 또 지원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거는 이제 이게 적용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이 그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것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구간에 따라서 이제 나라에서 지급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1인 가구는 100% 이제 182만 7천 원이 되겠고, 2인 가구는 300만 원이 되겠고, 이제 이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교재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사 상식이다 보니까 이제